행복, 결혼, 부부 강의, 행복, 결혼, 실천, 행동, 그리고 지식. 우리가 결혼을 하죠. 우리가 연애도 하죠. 그래서 우리는 연애의 결실인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결혼에 살게 되면 복잡한 일도 생기고 뜻하지 않았던 일도 생기고 힘든 일이 많이 생깁니다. 왜 힘든 일이 생길까요? 결혼이라는 것은 그런 것 같습니다. 개인이 가족을 되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그게 결혼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개인이 이제 결혼하기 전에 개인 대 개인으로 살았지 않습니까? 그 개인 대 개인이 이제 만나서 가정, 가족으로 이제 일종의 그 전통적인 어떤 부부가 사는 공간으로, 부부의 영역으로 바뀌어지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제 30년 동안 개인으로 산 사람이 갑자기 부부로 산다는 것이 쉽지가 않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가족이라는 개념은 역사성이 있습니다. 전통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적 지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죠? 종교적인까지 다 있습니다. 아주 복잡하고 강한 그 가족이 있어요. 그런데 개인은 사실상 그런 어떤 지식이라든가 이데올이라든가 그런 게 없습니다. 다만 개인은 어떤 자신의 개인의 역량을 세상이 원하는 역량을 키웠습니다. 아들이든 딸이든 신랑이든 신부든 아내든 남편이든 이 세상 안에 살기 위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박사 막 이렇게 하고 세상을 나옵니다. 그럼 세상에서 원하는 인재가 되어 있는 것이죠. 이 문제는 교육적인 것이 모든 에너지를 만들어서 사람을 세상이 원하는 인재를 만들어 놓습니다. 세상이 원하는 인재는 개인의 역량을 키워주는 것이고 개인으로서 세상에서 살아남게 하는 그러한 그 교육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우리는 이 세상에 개인으로만 살 수가 없는 이유가 있죠. 모두가 아는 결혼이라는 그런 가족의 어떤 그 시발점인 결혼이라는 걸 해야 됩니다. 개인으로 살다가 가족을 된 순간 서로가 뭐죠? 효율이 떨어집니다. 신속성도 떨어집니다. 그러면서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개인으로 살았기 때문에 모든 행동의 자유와 신속성과 판단의 개인성이 유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결혼하게 되면 그 어느 것도 쉽지 않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사실상 개인으로 사는 사회성 기업이든 국가든 어떠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공부는 했습니다만은 가족으로 사는 공부를 어디서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투릅니다. 개인이 가족화되는 데는 서투른 거죠. 아들, 딸이 아내, 남편이 되는 길은 서투른 겁니다. 그거는 동물이든 인간이 똑같습니다. 어쩌면 이쪽에는 본능적 요소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물을 보게 되면 참새 이렇게 새들이 교미를 하고 알을 낳고 이 모든 것들이 한 번도 해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걸 합니다. 다 본능이고 프로그램이 내재되어 있어. 종족 보존이란 프로그램 내재되어 있어. 그것이 그렇게 축축합니다. 인간은 동물처럼 뭔가 이게 종족적인 프로그램 내재되어 있는데 하도 다른 어떠한 교육을
개인의 역량적 교육을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대학교 4년, 대학원 2년, 박사 2년, 이 어마어마한 공부를 하는 동안에 본능의 어떤 기능이 많이 상실해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결혼 후 가족이 돼야 되는데 이 가족이 되는 게 서투릅니다. 이 서투른 가족이 살다 보니까 그거 스트레스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서는 개인을 최고의 베스트 플레이어를 만듭니다. 어디서? 기업, 국가, 생산, 서비스, 마케팅 뭐 이런 쪽에서 최고 베스트 플레이어를 만듭니다. 그러나 가족 구성원으로는 어디서 그렇게 하는 걸 가르치지도 않습니다. 이 또한 본능으로 다 본능으로 이렇게 나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행동, 말씨, 실천, 지식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개인이 합리성에서 이제 가족이나 비합리성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개인은 개인과 가족과 부딪히게 됩니다. 사실 개인은 아까 말했지만 사회성, 기업성, 국가성, 뭔가에 자기의 어떤 개인 역량할 때는 최적화된 아주 강한 힘을 가진 개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인이 결혼하게 되면 가족이 됩니다. 그래서 가족과 함께 공생공존하거나 아니면 충돌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가족은 역사성, 유교, 조상, 그리고 가족 내력, 매우 강한 뭉치의 이데올로기가 있습니다. 그 이데올로기하고 개인의 지금까지 15년, 20년 교육이 받는 게 충돌당합니다. 그렇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고뇌 속에 빠집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이곳은 가족과 개인의 충돌입니다. 개인은 합리성, 생산성, 그리고 효율성의 이 개인입니다. 그러나 가족은 사랑, 자비, 이해, 포용 이런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가장 현대적 자본주의에 맞는 것은 개인이고 자본주의에서 가장 꼴찌는 가족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개인으로 살 수 있는 철학 하나 있습니다. 남녀 평등이라는 철학이 있습니다. 그 철학은 아니고 사회적 규범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남녀 평등은 개인의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런데 가족은 남녀 평등의 잣대가 아닙니다. 가족은 음양의 조화의 잣대입니다. 결국은 음양의 조화와 가족, 남녀 평등이 충돌합니다. 개인의 그 어떤 이념인 남녀 평등과 가족의 이념인 음양의 조화가 충돌하는 겁니다. 가족의 이념인 음양의 조화는 매우 강력한 역사성, 지식, 그리고 철학성까지 겸되어 있습니다. 음과 양은 철학이니까요. 동양 철학이니까. 음은 안쪽을 에서 지켜야 되고, 양은 바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음과 양의 역할이 다르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개인은 남녀 평등입니다. 남자의 역할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음양의 조화와 남녀 평등은 부딪힙니다. 음양의 조화는 가족의 어떤 철학이고 남녀 평등은 개인의 철학입니다. 개인의 철학인 남녀 평등과 가족의 철학 음양의 조화가 부딪힙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음양의 조화는 사라져버렸고 가족이 약하니까요. 남녀 평등이 강해졌습니다.
이 남녀 평등이 강해졌다는 한 축은 여성 상위까지 연결됩니다. 여자가 남자보다 세졌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여자가 원하는 평등은 남자하고 똑같아지는 거거든요. 남자 평등을 어디서 기준으로 둬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남녀 평등을 주장한 것은 여자가 주장한 겁니다. 남자의 남녀 평등은 하느님하고 평등해야 되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자, 우리는 결혼이라는 게 아주 복잡한 얽히고 설킨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행복해야 되고요. 함께 끝까지 살아야 되는데 이 복잡한 문제를 실타래 풀지 못하면 행복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까 말했듯이 지식이 이 부부 사이에 지식이 있어요. 그 지식이 가족은 음양의 조하고 개인은 남녀 평등이에요. 그래서 개인과 가족이 충돌하죠. 남녀 평등과 음양의 조화. 음양의 조화는 양이 바깥쪽이고 태양이고 땅은 안쪽이고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가족의 구성원이라는 철학적 기반은 음은 안쪽이고 양은 바깥쪽이고 음은 강하고 양은 부드럽고 이런 거잖아요. 이거는 현대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는 어떤 효율성, 합리성 뭐 이런 게 안 좋잖아요. 그런데 개인은 남녀 평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자 여자 똑같아요. 이 말은 뭐냐면 음양의 조화 무시하는 거죠. 그래서 남녀 평등을 기반으로 한 개인은 음양의 조화를 기반으로 한 가족과 충돌합니다. 그럼 누가 이기냐고요? 충돌한 순간 둘 다 패자입니다. 누군가는 겸손하게 져주든지 아니면 누군가는 완전한 초월성에 오르든지 해야만 함께 살 수가 있습니다. 부부는 둘이 경쟁하거나 싸워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양의 조화에서 남자는 하늘이고 여자는 땅입니다. 차이가 나잖아요. 하늘이 땅을 다스리는 거죠. 음양의 조화적 철학적 개념에서는 경쟁이란 개념이 없습니다. 부부유벌이라고 그러잖아요. 부부는 같지 않아요. 그냥 경쟁할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개인이라는 개념에 대해서는 남자 여자 같습니다. 남녀 평등입니다. 그래서 역할도 같아요. 모든 게 같습니다. 지금 주장이. 집에서 밥 다 해야 돼, 빨래 다 하고 남자 다 해야 돼. 서양은 그렇거든요. 잘못된 건 없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다 잘못된 게 없어요. 유교적을 근간으로 한 가족주의 또 음양의 조화 이 또한 강한 지식적인 그 논리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 행동도 잘못된 게 없고 지금 그 남녀 평등을 기반한 개인의 기반 세력인 남녀 평등도 잘못된 게 없습니다. 둘 다 잘못된 게 없어요. 그래서 위험합니다. 둘 다 잘못된 게 없는 게 부딪히면 싸우면 중재자가 없습니다. 아주 쉽습니다. 싸우면 주변에 변호사가 세고 센 게 이혼 변호사입니다. 일순간으로 다다다닥 분리되버립니다. 마치 소가 도살장 가서 죽는 순간 다다닥 분리되듯이 말입니다. 지금은 무서운 세상입니다. 혼자 지금은 다 개인이 워낙 세기 때문에 대부분의 가정에서 가족은 사라져버렸습니다. 개인만 있습니다. 개인이 가족으로 넘으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사회에서 그 개인이 살 수 있는 시간이 닫히면 다시 가족으로 넘어오겠지. 저처럼 또 61살이니까. 61살이 되어서 보면 저는 가족이잖아요. 그게 보입니다.
저도 60살 전에 현직에 있을 때는 알지를 못했습니다. 저는 가족입니다. 가족은 힘듭니다. 가족은 약자예요. 가족은 아예 자체가 힘이 없어요. 개인이 힘이 있습니다. 이 차이가 어마어마한 딜레마에 빠집니다. 가족과 개인은 힘이 없고 가족은 힘이 없고 개인은 힘이 있습니다. 자, 우리 조금은 방향을 바꾸겠습니다. 행동입니다. 자, 부부가 행동을 해요. 그런데 부부의 행동의 오류를 빠지기가 너무 쉽습니다. 개인으로 주장하는 개인은 남녀 평등을 주장하고 있고, 가족, 동양 철학적인 요소, 그리고 음양의 조화를 기반으로 한 것은 뭐죠? 음과 양의 어떤 역할론이 분리되는 그런 개념을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되면 음은 좀 양을 돕는 쪽이죠. 양이 밖에서 일하고 오고 하니까. 음이 안쪽이 주인이기 때문에 양이 바깥의 양이 주인이지만 양이 안쪽으로 들어오면 손님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음이 주인, 안쪽 주인이 바깥에 들어온 바깥 양반의 손님을 대접하는 거죠. 이 논리가 철학에는 숨어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으로서는 그건 의미가 되질 않습니다. 남녀 평등이니까. 집에 있든 밖에 있든 모두 똑같이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녀 평등이라는 개인의 강한 이데올로기는 무서워졌습니다. 부부의 음양의 조화는 한 팀입니다. 음과 양이 한 팀이에요. 태극이잖아요. 둥그렇게 파란색은 음이고 빨간색이 양입니다. 한 팀으로서 무국의 태극으로 놓습니다. 그래서 뭐죠? 서로 사랑하고 도와주고 함께 하면서 한 팀워크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음적 요소로 조용하고 그리고 아주 약하고 미약하지만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음이 양을 이렇게 음의 공간에 양이 들어오면 맛있는 밥과 좋은 잠자리와 그리고 뭔가 행복한 어떤 분위기를 음으로부터 제공받습니다. 그 양은 음으로부터 그러한 훌륭한 제공받고 받고 나와 양으로서 강하게 힘을 발휘해서 삽니다. 한 팀이기 때문에. 그런데 남녀 평등은 부부가 한 팀이 아닙니다. 두 개인이에요. 남자와 여자입니다. 부부가 아니에요. 이 무서운 겁니다. 개인 입장에서의 그 부부는 한 팀이 아닙니다. 개인이에요. 개인. 남자란 개인과 여자란 개인입니다. 그래서 남녀 평등을 주장한 쪽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은 어디로 가버리고 개인 대 개인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인 대 개인이 사는데 그리고 개인이 바깥에 어떤 포지션이 있고 거기서 뭔가 있고 여자 개인, 남자 개인 같이 살고 있어. 거기서 어떤 사회적인 지위를 갖고 있고 직장적 지위를 갖고 있어. 딱 뭉치면 개인의 개인이죠. 존중할 줄 모릅니다. 둘이. 그리고 감사할 줄도 모릅니다. 그리고 존경할 줄도 모릅니다. 그리고 맛있는 음식도 해줄 줄 모릅니다. 이 개인으로 해석돼서 만난 부부는 전쟁입니다. 나 이거 했는데 너는 이거 안 해? 이렇게 그런 겁니다. 조건절에 내가 이거 했으니 너 이거 해. 이겁니다. 무섭습니다. 그것은 오류적인 행동입니다. 이 남녀평등이란 개인으로 살다가 가니까 나이가 80대 90이 돼도 자기 짝한테 단 한 번도 사랑하고 그리고 정성을 다한 밥 한 끼를 그 정성이란 뭐죠? 음과 양의 기준으로 해서 자기 짝이잖아요. 이 그 음양의 조화의 개념에는 뭐가 있냐면요.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절대 그 어려운 영혼이 창조해져. 영혼을. 그래서 아직 성이 결정되지 않을 때 음양의 조화를 설명한 다음에 너는 육신을 입었을 때 뭐로 살래 할 때 음으로 살겠다 하면 그래 그러면 내가 이 양을 점지해 줄 테니까 이 양과 만나서 행복하게 살아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육신을 입고 서로 만난 부부를 여는 어마어마한 그 소중한 관계입니다. 이 소중한 관계는 한 팀이죠. 피를 섞이지 않았지만 오히 더 강한 부부의 연이 있습니다. 그거는 가족적인 개념에서 나타난 음양의 조화 사상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개인주의입니다. 개인의 역량이에요. 개인은 남녀 평등 기반으로 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자는 여자 대표 선수입니다. 부부에서. 남자 대표 선수예요. 이 생각만 하다 보니까 아까 철학적인 개념, 음양의 조화 개념, 천생연분의 개념이 논리가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그 결과로 우리는 행동에서 자기 짝을 소중하게 사랑스럽게 말 한마디 따뜻한 말 못합니다. 그냥 막 남녀 평등에서 적으로 대하니까 막 소리치고 막 윽박 지르고 막 그렇습니다. 자, 그게 행동입니다. 자, 우리는 행복해야 됩니다. 어떻게 행복해야 될까요?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부부는요, 천생연분이에요. 한 팀이란 말이죠.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이 세상에 가장 가까운, 그래서 자식을 낳을 수 있는 위대한 인연입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는 피 섞인 형제 자매가 더 강한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내는 남편과 남편은 아내와 아내와 남편의 개념이 아닌 남자 여자 평등하는 개념 논리 속에 있다 보니까 그런 오류가 생겼습니다. 결혼은 그렇습니다. 결혼은 뭐예요? 아까 말했죠. 의로운 영혼의 세상에서 의로운 영혼을 창조해 놓고 음양의 조화를 설명한 다음에 그 음과 양을 선택해서 선택지에 따라서 그 짝을 재경해잖아요. 그 짝들이 만나는 거죠. 재밌습니다. 그 짝들이 만나서 영혼의 의로운 영혼 세상 정해진 짝이 만나서 살아갑니다. 얼마나 기쁠까요? 결혼은 축복이고 행복입니다. 그래서 그 실천을 해야 되는데요. 이 실천은 뭐냐면 조용한 말투와 존경스러운 말과 사랑과 존경이죠. 그러니까 남편은 음양이 조화, 양은 음을 사랑해 주는 거죠. 사랑이란 게 뭐냐면요. 음양이 조화에서 사랑은 양은 바깥선을 지키는 겁니다. 안쪽에서 음이 살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주는 거예요. 든든하게 아내를 지켜주는 겁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그리고 음은요, 바깥의 양이 안쪽 음의 공간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주인인 바깥쪽 양의 주인에서 안쪽 손님이 들어오니까 음의 손님이 양이 음의 손님이 번지죠. 그러다 보니까 음은 손님을 대우를 잘합니다. 정성스럽게 밥을 하고, 그리고 그 손님이 돌아올 때 인사를 하고, 고생하셨어요 하고, 그리고 편안하게 쉬게 해서 그 손님이 그 휴식을 취해서 에너지를 얻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음입니다. 그 행동이, 실천이. 음의 공간을 깔끔하고 정결하고 그렇게 다 만들어서 양이 자신의 음의 주인인 공간에 충분히 쉴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음양의 조화의 기본 원리입니다. 자, 우리는
행복, 결혼, 실천, 행동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자는 여자로 100%가 되고 남자는 남자로 100%가 되는 겁니다. 남자는 힘이고 여자는 사랑입니다. 그러니까요, 지금은 남자 힘 필요 없습니다. 다 전자제품, 기계, 장비가 다 하니까요. 그러나 조선시대는 힘 있는 남자가 필요했습니다. 밭갈이를 손으로 하거나 소를 쟁기를 이용하니 여자가 하긴 힘들었습니다. 그 남자가 필요했죠. 남자는 힘이에요. 여자는 사랑이고. 그러나 지금은 어디든 남자가 대우를 받지 못하죠. 자,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남자 여자가 과연 남편하고 아내로 살아가야 될까요? 남자 여자로 살아야 될까요? 우리는 여자인 나는 여자 100% 크면 되고 남자는 남자로 100% 크면 됩니다. 그러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여자에겐 남성성이 전혀 없으니까 남자에 기대고 남성성 아쉬우니까, 남자에게 여성성이 전혀 없으니까 여자가 그립고 아쉬우니까 여자에 기대입니다. 서로 기대요. 아쉬우니까 탁탁 붙어 있어요. 순도 100%니까. 그러나 지금 우리는 여자에게 남성성도 있고 남자 여성성도 있습니다. 순도 100%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로 남자 여자가 서로 아쉽지가 않아요. 내 안에도 여성기가 있고 여자 속에 남성기가 있어요. 요즘은 여자도 축구 차고, 요즘 여자는 남자도 밥도 하고. 남자가 밥을 하면 여자 의지할 필요가 없죠. 여자가 축구를 차니 뭐죠? 남자 힘이 필요 없죠. 여자가 축구 차는 더 힘이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뭐죠? 남성성과 여성성이 약해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순도 100에서 밀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혼란스럽죠. 남자 여자가. 우리는 무엇이 소중할까요? 이 세상 살면서 무엇이? 핏줄이 소중할까요? 아니면 결혼해서 만난 천생연분이 소중할까요?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마치겠습니다. 핏줄로 만난 형제 자매는 자식이로 사는 겁니다. 자식. 힘이 하나도 없어요. 부모의 자식을 좀 편하게 살지 모르죠. 그러나 남녀 평등으로 음양의 조화로 서로 천생연분을 만나면 힘이 무지하게 셉니다. 두 부부는 이로는 조상과 시부모, 시아버지, 그리고 친정, 장인, 장모 강력하게 모실 수 있습니다. 이 힘으로 그 자식을 다 기를 수 있습니다. 이게 부부의 힘입니다. 이 부부의 힘은 뭐죠? 음이 안쪽을 지켜주고 양이 바깥쪽을 지켜서 음양의 조화로 사는 그런 강력한 힘입니다. 음양의 조화가 강력한 힘은 음이 아파요. 아프면 누워있고 그러면 양이 다 하는 거고, 양이 아파요. 음이 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남녀평등 개념은 적이니까 적이 아프더면 상관없죠. 자, 내가 50을 했으니까 이쪽 50을 해야 돼요. 근데 나는 50은 50 못하니까 짜증내요. 그리고 억울해. 그리고 자기는 50하고 잘하는데 못하는 사람은 자기 짝을 막 계속 공격해. 왜냐하면 적이니까. 남녀 평등이니까. 나도 했으니까 너도 하니까 왜 그걸 못하냐 이거죠. 우리 자연의 이치는 아무리 못해도 죽을 때 되면 다 반반하고 있습니다. 남자는 남자로, 여자는 여자로 50대 50을 하고 있는 거예요. 둘이서 만나서 그 공간에서
서로 싸우는 거죠. 서로 그냥 난 50만 있고 50 이상은 안 하려고. 그렇게 되면 행복할 수 없습니다. 말했듯이 부부의 행복은 음양의 조화로서 음이 약하면 양이 다 하고 또 양이 약한 음이 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양의 조화는 늘 100%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남녀 평등은 50%밖에 안 나옵니다. 그리고 둘이가 완전히 항상 컨디션이 좋은 컨디션이 아니잖아요. 아무리 컨디션이 좋으면 100이지만 둘이 컨디션이 좋지 않기 때문에 100%의 성능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음양의 조화는 항상 100입니다. 아내가 컨디션이 안 좋으면 남편이 다 합니다. 남편의 컨디션 아내가 다 해요. 그 100을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부부가 사랑해서 산다고 하는 것은 그거예요. 남녀 평등은 50을 만들어서 100을 만들잖아요. 그렇죠? 음양의 조화는 50이도 어쨌든 간에 100이 나오죠. 한 팀이니까. 이 차이는, 팀은 기꺼이 내가 내 천생연분을 위해서 다 한다는 희생정신이 있는 겁니다. 남녀 평등은 적이잖아요. 50대 50. 개인으로 사니까 내가 어떤 개인에게 희생할 필요가 없지. 자, 우리는 지금 세상에 남녀 평등이라는 걸 사상 꽉 펼쳐 있습니다. 대부분의 우리 음양의 음들은 남녀 평등을 좋아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 세상을 살면서 그렇게 제가 영혼의 세계에 있으면서 내 짝을 만나면 잘해줘야 해놓고 단 한 번도 사랑한다, 따뜻하게 품어주지를 못합니다. 오류입니다. 여러분, 그 오류 범하면 안 됩니다. 남녀 평등 좋아요. 그러나 내 사랑하는 짝, 내 사랑하는 남편, 내 사랑하는 아내를 한번 보세요. 얼마나 이쁜지, 얼마나 감사한지. 근데 이것이 보이려면 여러분, 남녀 평등의 사상이 없어져야 돼요. 음양의 조화로서 자연에 맡기는 거죠. 남녀 평등 인위적이죠.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논리예요. 음양의 조화는 만물의 이치예요. 음과 양의 이치.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남녀 평등이란 인간이 만들어진 이치를 좀 벗어버리고 자연스러운 자연의 이치로서 아내를, 남편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소중한가. 남녀 평등은 서로 공격하는 거죠. 그렇지만 음양의 조화는 서로 협력하는 거죠. 음양의 조화에 있기 때문에 짝이 밥풀 흩어도 음양이 좋아하니까 아이고 우리 남편이 그냥 또 흘렸네 하고 대수롭게 생각하지만, 남녀 평등에서는 흘린 거 보고 막 뭐라 합니다. 왜 흘렸냐? 적이니까. 자, 우리는 음양의 조화를 통해서, 음양의 조화는 뭐냐면요, 음과 양이 서로 성장하게 만듭니다. 음은 양을, 양은 음을. 이 성장이라는 게 뭐냐면요, 태어나기 전 의로운 영혼의 세상에서의 정해졌지만 일단 형태만 갖춰진 창조적 지식, 의로운 영혼의 에너지가 박스만 있지만 이제 부부로 만나서 서로 그 박스에 꽉 체결해야 됩니다. 창조적 지식이 무한대,
우러운 영혼의 에너지가 무한대를 서로 이렇게 만들어서 이 세상 끝나면 우러운 영혼 속에 돌아가는 것이 음양의 조화의 원리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쉴 새 없이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면서 서로 북들어주고 성장을 해야 됩니다. 남녀 평등은 평등하다는 겁니다. 평등. 내가 했으니까 너도 조건절입니다. 그렇게 살면, 그렇게 쭉 살다 보면, 적으로 살다 보면, 평등으로 살다 보면 평등하지 않죠. 어떻게 평등합니까? 그러니까 늘 짜증나 있죠. 나는 밥을 계속하고 그릇 닦는데 저 양반은 뭐 TV 보고 있다는 이 사실이 끊임없이 쌓여 있습니다. 살 수가 없습니다. 남녀 평등을 가지고 그런 잣대로 살았어. 잘 모르겠습니다. 이혼율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전 세계 1위라고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언제 남녀 평등이었습니까? 남녀 유별이라고 그랬잖아요. 유교에서는. 그런데 개인이니까, 개인이 힘이 엄청 세다 보니까 유교적인 어떤 유교가 다 엉망진창은 아닐 거 아닙니까? 물론 유교도 잘못된 점이 있었어요. 실천 덕목에서. 실천 행위를 하면서. 그러나 지금은 그래도 공자가 말한 그 말이 틀리면 아직도 살아있겠습니까? 개인이 너무 강한 우리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 공자의 말을 싸그리 무시해버립니다. 공자는 그럴 겁니다. 왜 저럴까? 이렇게 느낄 겁니다. 우리는 인생이 소중합니다. 자, 내가 살다가 남녀 평등에 의해서 어떻게 찌그러졌어요. 그럼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이 두 사람은 둘 다 아까 그 조건이 뭐라고 했습니까? 의로운 영혼의 에너지 무한대, 창조적 지식의 무한대를 달성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이 두 사람은 불교의 윤회적인 논리에 따라서 다시 윤회의 사슬 속에 들어갑니다. 재밌는 이야기 할게요. 여러분 지금 사람으로 살다가 불교 윤회에 따르면 다시 사람 올까요? 불교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동물로도 태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불교 윤회의 논리에 따르면 우리는 사람으로 있을 때 음과 양의 조화를 통해서 서로 도와서 함께 성장해서 창조적 지식의 무한대, 의로운 영혼의 무한대를 통해서 사람으로 태어났을 때 의로운 영, 그 결실이 의로운 영혼에 돌아가야 됩니다. 부부는 매우 강력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둘이 서로 돕고 도와 성장해라. 그래서 의로운 영혼의 에너지 무한대, 창조 지식의 무한대 서로 알아야 되니까. 알고 깨닫고 복을 쌓아라 이거예요. 그렇게 쌓아서 인간으로 태어났으니까 너희들은 이제 이 세상 끝나고 의로운 영혼에 꼭 돌아가라. 이겁니다. 이 부부의 목적이에요. 부부는 부부로 살아가는 그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의로운 영혼의 세계에 정해진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방금 창조된 그 영혼은 싱싱합니다. 아직 뭐죠? 실수를 하지 않았어요. 새로운 영혼이에요. 근데 만나야 될 짝은 전생에 잘못해서 윤회를 통해 다시 사람 태어나서 그 사람을 구해가는 겁니다. 의로운 영혼은 자신이 창조한 영혼을 모두 다시 의로운 영혼 돌아오게 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때 그 새로운 창조한 의로운 영혼은 한 번 실패하는 그 의로운 영혼을 꼭 데리고 오기 위해서 부부로 연을 맺어서 서로 다시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꼭 이 세상에서 의로운 영혼에서 돌아가기 위해서 서로 사랑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중하면서 사는 겁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행복 결혼 부부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중해야 됩니다. 이 말 기억하세요. 남편과 아내는 적이 아닙니다. 남녀 평등으로 나는 50하 너 50하고 하면 존중과 사랑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50에 했으니까 의무적으로 너도 50에 하는데 거기에 무슨 존중이 있고 사랑이 있습니까? 서로 적인데.
여러분, Righteous Soul TV 유튜브 크리에이터 최성규는 여러분에게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남자는 아내를 사랑해주고 품어주고 여자는 남편을 존중해주세요. 한번 해보세요. 그걸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 부부인데요. 내 남편, 내 아내인데 왜 못합니까? 여러분 혹시 내면 속에 너무나 많은 찌꺼기 지식이 많아서요. 여러분 남편이 안 보이고 여러분 아내가 안 보인다 하면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내면을 깨끗하게 청소하세요. 내면이 조용하고 깨끗하게 청정해지면 그때 여러분은 남편이 보이고 여러분은 아내가 보일 겁니다. 여러분 아내가 보이면 사랑해 주시고 여러분 남편이 보이면 존경해 주세요. 감사합니다.